오토데스크 퓨전을 활용한 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김대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규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실제 현업에서 제품을 만드는 메이크 측면에서의 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변화와 혁신은 과거부터, 역사로 보면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딱 한 100년 정도가 됐네요.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토요타 생산 방식, 그리고 린 제조 방식, 모듈화,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부터 자율 제조까지 정말 많은 변화와 혁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속 가능한 제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지 많이 고민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리서치 기관이나 미래학자들이 사실 이게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향후 10년까지도 모든 기술의 꼭지점은 인공지능, AI가 주도한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물에 이미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주로 하드웨어 측면, 그러니까 기계 측면에서의 이런 자동화, AI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메이크 측면에서, 저희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지속 가능한 제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산업군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각 부서 간에 개발부서, 설계부서 또는 제조 생산을 하는 부서에 여러 가지 기간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돼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정된 공간에서 어떤 시스템에 접속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좀 약간 경직된 그러한 워크플로우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제조를 위해서는 그런 통합된 환경, 통합된 시스템에서 제조와 개발, 연구 이런 것들이 하나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 앞으로는 데이터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한 콜래보레이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한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지속 가능한 제조의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통합된 환경에서의 메이크 측면에서의 솔루션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축적과 활용,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환경은 우리가 임시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성의 통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조와 그리고 개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완벽한 통합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은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먼저 쌓아야겠죠. 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우리가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 또는 AI를 활용해서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퓨전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설계, 디자인부터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각종 매뉴팩처링에, 요즘에는 이제 혁신적인 제조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조 방식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환경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베이스의 플랫폼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통합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업무가 추진이 되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이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GM 자동차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는 제품은 이제 그 시트벨트 브라켓인데요. 이게 8개의 파트가 하나의 이제 어셈블리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GM은 저희 이제 퓨전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기법이 있는데 그 디자인 기법을 이용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든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혁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를 이제 설계하고 개발하려면 또 그 부서에 가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또 제조 쪽으로 넘기고 이런 어떤 그 브릿지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생산 부서에서 직접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입니다.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짜여진 컴퓨터의 로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바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의 개발 기간도 약 50%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요즘에 아까 규제 얘기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의 카페 규제 또는 지금 뭐 탄소 규제 마찬가지인데요. 무게를 줄이려고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약 4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강도도 이게 이제 단품이 어셈블리 되다 보니까 볼팅을 하고 서로 조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되면서 강도도 약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코스트도 30% 줄일 수 있었던 그러한 프로젝트였고요. 아시아 쪽의 사례입니다. 일본의 이제 덴소라는 회사인데요. 이거는 그 컨트롤러의 브라켓을 저희 퓨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설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어떤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긴 했지만 일본은 특히나 여기 지수에 보면은 창의성도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제조 이런 것들을 서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오토데스크 퓨전은 엔드-투-엔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통합 얘기를 많이 했는데 탑플로우부터 샵플로우까지 전체 제품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데이터와 사람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 컨셉 디자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그 다음에 뭐 디지털 모크업 또는 뭐 프로토타입 이런 걸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제조, 생산을 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그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산업 디자인, 미대 나오신 분들이 하는 산업 디자인부터 저희가 이제 뭐 인벤터나 이런 엔지니어링 디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2D 도면 작업도 할 수가 있고 사실 오토데스크의 가장 큰 장점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과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 제품을 만드는 제조 쪽에서 절사,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디자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퓨전에 보면은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짜여진 로직과 알고리즘을 위해서 규칙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그 이터레이션 패스라고 해서 이게 옛날에는 컨셉 디자인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그리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이제 컴퓨터가 직접 사람한테 제품의 생성을 만들어서 알려주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개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메이크 측면에서 제조 측면에서 이걸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제품들을 생성을 해주고 그 제품을 결국엔 사람이 선택하는 그러한 방식의 디자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자나 개발자는 단순한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한
컴퓨터 AI가 설계해주는 이러한 디자인 방식에서는 큐레이터, 더 나아가서는 이제 멘토 역할을 해야 된다. 단순한 오퍼레이터 툴을 이용한 그 기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을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에는 이제 재료, 그다음에 하중값, 안정계수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운드리 컨디션을 우리가 줄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설계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안을 컴퓨터가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채택을 하는 그러한 설계 방식이고 또는 재료를 통해서 원가까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게 신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KD-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바디에 매핑을 하고 그 메시 작업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는, 특히 하중 측면에서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DI 컨트롤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비례 적분 도함수라고 하는데 기울기 값 없이 우리가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 전체의 그 레벨 값들을 측정을 하고 그걸 검증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특히나 이제 그 하중 값을 계산하는 데는 저희 나스트란 솔버를 이용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준 이러한 데이터를 설계를 하중 값을 통해서 CA 제품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서로 상호 간에 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제 문제 값들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가 만들어주면 저희가 검증하고 실제 가공, 제품을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회사인데요. 이걸 이제 저희 제품으로 만들어서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 해외에서는 특히나 이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많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그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현대 크레달이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저기 이제 엘리베이터 방식의 모빌리티인데 저기에 다리 또는 차체 이런 것들을 저희 퓨전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설계를 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 외에 다양한 드론부터 해가지고 최신 제품들도 특히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적용을 해서 개발에 적용하고 있는 게 바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미래에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고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토데스크는 데이터 검증 그리고 상호 간의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 축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가 사실은 제조도 있지만 원래는 건설 건축 쪽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또 한 분야는 M&E라고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베이스의 제품은 각 영역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AC 쪽은 이제 포르마라는 제품이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제조 쪽에서는 퓨전이라고 하는 제품, 그리고 M&E 쪽에서는 플로우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서 이 클라우드의 제품들에서 생겨나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이 공장을 지을 때도요, IFM이라고 해서 건설 건축도 들어가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설비, 제조 쪽 이런 것들이 융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서로 축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지속 가능한 제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제품 중에 이제 퓨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관 시스템들, 저희는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이제 저희 퓨전 안에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외부의 좋은 프로그램들과 서로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잘 아시는 뭐 NCS, SAP 이런 제품들 지금 저희 퓨전 안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하고도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같이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AI입니다. 오토데스크 AI인데요. 오토데스크가 2018년부터 AI 랩을 설립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지금 약 65명의 AI 연구원들이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AI가 굉장히 강한 대학들하고 같이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제 제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 플랜, 빌드, 오퍼레이트에 대한 인풋 값들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A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 올해 그 시장 조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그래서 약 1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약 5,000명의 전 세계 CEO 또는 미래학자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마켓 리서치를 진행을 했죠. 거기에 보면은 특히 이제 CEO 분들 중에는 우리 회사는 데이터를 잘 축적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대답하신 분들 중에 약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우린 데이터를 잘 축적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중에 28%의 대답이 그걸 활용을 못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또 AI 기술을 접목하고 이걸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제조 측면에서 3가지 AI 제품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증강현실, 그다음에 자동화,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3D 모델링을 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2D 도면화를 항상 해야 되잖아요. 도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 자동화, 이건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도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란이나 이 도면 양식은 각 회사에 맞게 저희가 이걸 입력할 수가 있고요. 뭐 측면도 정면도 배면도 전개도 모든 도면에 2D 도면에 이런 그 치수 기입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렇게 옆에 보시면 뽑아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실은 각 회사마다 어떤 사람이 이 도면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일관된 형태의 도면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면 작업하는데 많은 분들이 해보셨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걸 뭐 거의 90% 이상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조 측면에서 실제 우리가 가공을 하는데 제품을 우리 형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절삭 가공, 쇠를 깎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깎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한번 모사를 하죠. 시뮬레이션을. 이것도 우리가 캠의 툴패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공구가 지나가는 경로를 일일이 다 세팅을 해주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작업자의 스킬에 따라서 값이 막 결과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증을 해보고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공구가 어떤 공구를 썼을 때 과연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공구의 이송 속도, 저립 깊이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과절삭이 되는지, 공구의 무리가 얼마나 가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한 AI가 이제 툴패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요거는 그 NC 클라우드라는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NC 클라우드라는 회사랑 같이 저희 코업을 해서 이게 지금 퓨전 제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가공한 사례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데스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굉장히 큰 그 강자입니다. 그 보시면은 여러분 자동차 개발을 할 때 처음에 컨셉 디자인을 모두 오토데스크 제품으로 디자인을 하십니다. 알리아스하고 VLED라는 제품으로. 그래서 저희가 요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요게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단품으로는 이렇게 형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셈블리 형태의 자동차에 적용된 건 처음이라고 보고요. 요거는 이제 Blanket.ai라는 제품을 저희가 인수해서 지금 퓨전에 같이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제품이 잘 디자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디자인 리뷰를 많이 하는데 DR 작업을 그건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VR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제품을 소프트웨어로 가져가서 다시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 기술들은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사실 제조 측면에서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제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오토데스크 AI를 통해서 그런 환경들을 도와주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제조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